그래서 요놈은 수직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선대칭 삼총사라고 부르겠어요. 첫 번째 놈의 이름은 수직이등분선. 두 번째 놈의 이름은 선대칭점. 세 번째 놈의 이름은 수선의 발. 그래서 이 문제 풀어보라고 했고, 이 문제의 정답은 B가 3,-1이에요. 그래서 6 더하기 마이너스 1은 5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뭔데요? 점이 있다. 두 점은 뭐? 선분. 두 점은 선분이다. 두 점은 선분이다. 두 점은 선분이다. 명심하세요. 제발. 그래서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수직이고 이등분이다. 그러면 얘가 뭐야? 수직이등분선이다. 수직이등분선의 같은 말이 뭐야? 대칭축이다. 그러니까 노란색 선분 입장에서는 수직이등분선이고 파란색 두 점 입장에서는 대칭축이 되겠어요. 대칭축은 뭘 전제로 한 개념이니? 선대칭. 점대칭이 있기 때문에 선대칭이죠. 그러면 저 직선이 뭐야? 이게 대칭축이다. 그래서 세 문제의 상황이 모두 동일하다. 푸는 방법은 수직 조건, 중점 조건을 이용해주면 되겠어요. 수직 조건은 뭔가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중점 조건은 뭔가요? 중점을 여기에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문자가 다 몇 개니? 2개. 이게 뭐냐면 식 2개죠. 근데 뭐? 문자가 모든 문제에서 2개다. 선생님, 세 번째는 수선의 발인데요. 수선의 발은 이게 수선의 발이다. 수선의 발을 구하는 방식은 이것의 약간 변형인데 사실 약간 변형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걸 구해. 그래서 중점을 답으로 해. 그러면 되겠죠. 오히려 더 일관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알겠죠? 알아두도록 하세요. 지금 이거 왜 했니? 수직 조건은 수학에서 매우 중요해서 요 세 개의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얘들은 세트로, 시리즈로 묶어서 가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그죠? 굳이 네이밍을 하면, 넘버링을 하면 이게 1번 문제, 이게 2번 문제, 이게 3번 문제가 되겠어요. 오케이? 지금 우리가 직선의 방식하고 이제 대칭이란 개념, 즉 도형이 이동 단원에 대칭 이동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도형이 이동은 단원에 가리지 않고 중요한 발상으로서 등장을 한다가 되겠어요. 자, 요번에는 요 놈을 보겠어요. 쌤 피세요. 171페이지. 1181번 푸세요. 1181번. 1181번. 보겠어요?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지금 풀라고 한 문제는 1181번이에요. 1181번. 이게 유형 7번에 속하는 문제이고, 유형 7번의 유형 제목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여기 보겠어요? 문자 한 개를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지금 리버브 풀러가온 문제를 보면 직선의 방정식에 뭐 A, B 문자 2개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게 2개로 보이면 안 되지. 왜? A와 B는 관계식 하나가 주어져 있죠. 식이 하나야. 문자가 2개야. 그럼 뭐? 한 문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ax-by = 2는 문자 하나를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문자 한 개를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은 몇 종류죠? 안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확신이 없는 거지. 왜 그러냐면 표준형 같은 걸 존나 개무시하니까. 표준형. 시작은 표준형이거든. 표준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표준형으로부터 생각을 한다라는 게. 표준형이 뭔데요? 표준형은 이거지. 한 점과 기울기와 한 점. 기울기가 더 중요하니까 기울기. 그래서 문자 한 개 때문에 하나의 요소가 파괴되는 거거든. 하나의 요소가 파괴된다는 말은 결정이 안 된다고. 문자가 들어감으로써 결정이 안 돼. 그러면 뭐 여기서 뭐가 나오니 하면 이거죠.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파란색이 좀 그렇다. 하얀색으로. 그러니까는 기울기만 결정이 되는 상황. 거꾸로 기울기가 결정이 안 되고 한 점만 결정되는 상황. 그게 뭐야? 정점을 지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제가 이거인 거. 라는 문제를 풀었던 거고.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데 얍삽하게 풀이만 알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그리고 자기가 이 문제를 안다라고 생각해요. 문자를 하나 포함한 직선. 그럼 이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몰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죠. 기울기와 관련된 요소가. 구분을 어떻게 하냐? 구분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일반형. 여기서는 또 일반형.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콜0. 왜 일반형을 떠올리니? 이건 식중심이야. 식에서 지금 파악을 하겠다고. 뭐를? 저 문자의 위치를.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문자가 있으면, 여기 또는 여기에 문자가 있으면 기울기가 일정할 리가 없잖아. 그럼 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에 반해서 여기에만 문자가 있으면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다. 이렇게 적은 걸 나중에 헷갈려 하지 마시고, 다시 1차항의 개수에 문자를 포함하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1차항의 개수에 문자를 포함하지 않으면 아래의 숫자만 있다는 뜻이래. 그러면 뭐 기울기가 일정하죠.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가 되겠어요. 알겠죠? 내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1차항의 개수에 문자를 포함한다. 뭐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세 가지의 경우가 되겠어요. A와 B, A와 C, B와 C 세 가지라고 했지만 이거는 두 군데 포함될 경우고, 한 군데만 있어도 뭐 요 중에 한 군데, 이 중에 A와 A만, 여기는 B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괄호를 치고 여기는 없어도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풀어보면 1181번 B가 뭐냐 하면 A를 바꾸자. A는 뭐냐 하면 3B-1이다. 그래서 따라서 3B-1 X B Y는 2다. 굳이 이렇게 이거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이거지. B로 정리한다. B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줄여서 이렇게 적혔어요. B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B로 정리한다. 그럼 뭐가 되는데? 이거죠. B가 있는 항 3 X Y B 더하기 B가 없는 항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퀄 0. 그럼 이게 뭐야? B에 대한 이게 뭐야? 맨날 선생님이 묻는 질문이죠. B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라고 본다. 그럼 뭐? 이게 이퀄 0. 이게 이퀄 0이다. 그럼 문자가 몇 개? XY 2개. 여기서 말하는 문자는 지금 이 문자, 즉 B가 아니에요. B에 대한 항등식으로 본다. 오케이? 그러면 뭐 문자 XY 2개, 식 2개. X가 얼마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렇게 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지. 왜 B로 정리해서 B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나요? 답변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풀면 풀리는지, 왜 애초에 이렇게 봐야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항등식이 무슨 뜻이냐고 질문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 발상의 근거가 뭐냐고 질문했어요. 너? 그건 네 뇌피셜이고 그 근거가 이거예요. 이런 건 교육과정에 대한 존나 깊은 연구를 하지 않으면 몰라. 풀이만 아는 거야. 개념이 따로 있어요. 왜 이렇게 봐야 하나요? 이건 파란색이요. 파란색인데 지금 이건 빨간색이야. 뭐가 중요하냐면 왜 이런 발상을 하니? 수학의 원리 피세요. 224페이지.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224페이지를 빠른 속도로 쭉 읽으세요. 시작. 읽었으면 알겠죠.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정점을 지나는 직선. 얼핏 보면 교를 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는 다른 개념이야. 큰 틀에서는 같은 개념이지만 저기서는 주어진 게 두 도형 직선으로 국한시켜서 얘기했어요.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두 직선을 이용하여. 알겠죠? 이 얘기고,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 점을 찾아요. 얘는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고, 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직선의 방정식이 문자를 포함해 주어졌을 때 요 정점, 문자의 값이 변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점을 찾자.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이걸로 지금 환원시켰죠. 얘를 이걸로
환원시켰죠. 지금 이게. 그게 발상이야. 그냥 대충 말이 되게 하면은 의미가 없고. 참고로 대충 말이 되게 하는 게 AI의 큰 문제지. 할루시네이션 들어봤나? 환각 증상. 환각. 그럴싸한데 완전히 흑인으로 묘사되거나 유색인종으로 묘사되거나 그럴싸하게 있는데 전혀 이상한 결론을 내고 있는 그 엄청 큰 문제거든 지금. 예를 들면 구글 발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며칠 전에 발표했는데 그걸로 답변을 물었다. 그랬더니 뭐 치즈랑 피자에 치즈가 있는데 그게 미끄러지는 게 미국 사람들은 그걸 많이 먹으니까 그게 맨날 좀 불편한 점이었나 봐. 그걸 해결하는 문제하고 찍었더니 뭐 답변이 뭐라고 나와? 본드를 붙여라. 그런데 본드를 붙여라가 얘가 자기가 생각해서 한 게 아니지.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거든. 뭐냐면 그 많은 데이터를 다 검색해갖고 거기서 공통 부분을 찾아서 같은 걸 찾아내갖고 그거를 표현하는 거거든. 환각 증세라고 그러지. 전혀 현실성이 없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니? 네가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거 전부 다 환각 증세라고 그래. 환각. 그럴싸하게 표현을 하지만 전혀 질문과는 상관없는 답변. 이거 다 이해 갔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도형, 여기서는 직선이라고 표현했지만 교점을 지나는 도형, 원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표현해 보자. 그죠? 그러면 그거를 역으로 이용하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거를 전개해서 질서가 없어 보이게 만들자. 이런 질서가 없게 만들자가 이 문제에 제시된 형태인 거지. 이렇게. 그거를 원래대로 바꾸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이유는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정리하세요. 어떤 문제를 풀어서 맞고 틀리고에 관심이 많이 가잖아. 너는 절대 남들보다 못해. 절대란 말이 있어요. 그냥 확신. 절대 남들보다 앞서가지 못해. 이 문제를 선생님이 왜 풀라고 했을까? 그런 걸 파악해야죠. 그리고 이 문제 오늘 수업에 했었죠. 오늘 수업에 어디에 했었는데. 쌤 피세요. (189페이지) 1312번 189페이지 1312번이죠. 이런 걸 파악하는 게 포인트거든. 바로 오늘 수업을 했어. 그런데 못 알아봐. 선생은 이런 게 자연스럽게 파악되잖아. (1312번) 같은 걸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모르잖아. 이해를 하는 게 아니야, 니들이. 봐, 이 문제에서는 지금 두 문제가 같잖아. 그냥 진짜 똑같잖아. 뭐 설명을 해야 될 수준이 아니고 그냥 똑같잖아. 그냥 똑같잖아. 뭘 어떻게 설명을 해, 이거를. 진짜 이 사고력이라고는 전무한 새끼들아. 도대체 생각이란 걸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네가 생각해야 될 거야. 원이 떴다, 보조선. 원이 떴다, 보조선. 파란색과 하얀색이 주어지고 너는 노란색을 생각한다.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니? 가계 이등변선. 왜 가계 이등변선이니? 두 점으로부터 정이 같은 거리에 있다. 아까 전에 설명을 했잖아. 뭐 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진짜로 진심으로 궁금한 수준. 파란색과 하얀색이 있을 때 노란색을 그리는 빨간색을 알아내서 노란색의 결론이 가계 이등변선이다 라는 걸 한다. 뭐가 안 같아? 뭐가 안 같은 거야 도대체? 그래서 얘는 가계 이등변선인데 내는 결론이야. 이거 가계 이등변선이다. 아니 뭐 이걸 왜 적고 있어? 여기 적었지. 그럼 얘는 결론이 뭐야?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얘는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다고 얘는 y 콜 x다. 그 결론인 거잖아. 맞춰놓고도 못 알아봐. 수학을 공부할 의지가 있는가가 상당히 의심스러워. 그냥 문제를 맞추면 뭘 수도 없어. 수학은 논리학은 뭐? 같다. 뭐 어떻게 안 같아 이게 지금. 너무 답답해서 하는 거야. 너무 답답해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안 같게 보일 수가 있지? 왜 그럼 나는 못 보는 IQ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네가 이거를 이해했다 또는 풀었다라고 착각할 뿐이야. 이해를 못했으니까 못 따라보잖아. 이해를 해야 뭐? 확장성과 연속성이 생긴다고. 확장성과 연속성이 없는 건 이해가 아니야. 그냥 기억하는 거지. 바로 오늘 몇 분 전에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답이 뭐니? 부족 9. 이게 뭐 4대 3인가? 4대 3이 되면 9 맞나? 그래서 답이 9다. 그래서 주제가 뭔데? 점과 직선 사이 이 거리죠, 거리.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수직이 당연히 들어가죠. 가계이 들어가죠. 사실 유형이라는 표현보다는 개념이지. 가계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미 오늘 수업에 한번 등장을 했죠. 어디서? 원방에서. 그래서 이렇다. 사고력이 없으면 못 풀어요. 푼 사람도 내 추측으로는 1차 수업 때도 강조했던 문제이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보통은 피타고라 정리해서 8 이렇게 이제 3, 4, 5, 8 근데 지 마음대로 각 A가 90도인 거지. 아무튼 이렇다. 자, 요 문제를 풀어보자. 두 직선 2x-y-1 이퀄 0과 x 플러스 2y-1 이퀄 0. 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푸세요.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지난 시간에 들었던 자취방식 구하기 패턴을 이용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점을 놨니? 점을 놨어? 뭘 이용한다는 거야? 내가 자취방식 구하기에서 강조한 게 뭐밖에 기억이 안 나니? 점, A, B로 놓고 A와 B의 관계식을 구한다가 목적이다. 점을 안 놓는데 뭘 이용했다는 거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 돼, 이렇게.
이거는 이제 가계 이등분선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고. 노란색으로 적었는데 노란색이 아니지. 이건 내가 착각한 거고 빨간색이지. 가계 이등분선은 수직 이등분선과 같고. 수학의 아주 기초적인 문제. 그래서 얘는 정의를 이용하는 예제고 얘는 구하기인데 구하기는 어떻게 하는? 이게 지금 뭐 하라는 거죠? 배워도 쓸모가 없는 게 자기가 푸는 문제가 자취 방정식 구하기라는 문제인지를 못 알아봐. 그럼 이거를 개념을 왜 듣고 있는 거야? 자취가 도형이잖아. 지금 도형의 방정식 구하라잖아.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잖아. 뭐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뭐죠? 기하 조건, 수식 기하 접근, 수식 접근. 수식으로 문제가 주어진 거지. 이거는 기하적으로 주어진 거. 뭐가 주어진? 이거 당연히 이거지. 당연히. 왜 당연인데요? 정의가 뭐야?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지금 정의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써야죠. 일단 뭐 A, B로 놓고 이건 도대체 몇 번을 A와 B의 관계식을 구한다. 이게 목표다. 이게 답이다. 정의를 이용한다. 정의를 이용한다. 정의는 이거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뭔데? D1 equal D2다. D1은 저걸로 하자. 그럼 뭐니? 루트 5 절대값 2a-b-1이다. D2는 루트 5 절대값 a 플러스 2b-1이다. 두 개가 같다가 정의다.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지금 이게 뭐니? 이게 방금 말을 식으로 표현한 거다. 그걸 이해시키려고 뭘 했었지? y 콜 x란 무엇인가?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점들의 집합. 이게 답이야. 다만 정리를 요구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는 뭔데? 2x-y-1 이퀄 x 플러스 2y-1. 또 하나는 2x-y-1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2y-1.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문제를 존나게 힘들게 뭐 열심히 하고 있어. 뭘 열심히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집단은 존나 열심히 하고 있어. 존나 미친 듯이 열심히 했어. 이거 하면 3분의 1x. 얘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답이 나온다. 알겠죠? 구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 하려고 배우고 있는 것이다. 기하 조건인 거 알겠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다. 수식 조건이나 문제에서 수식을 제시하는 거야. 이런 걸 만족하는, 이런 수식을 만족하는 점들. 그거는 나중에 아직은 뭐 예제를 안 풀었으니까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 기하 조건이 제일 어렵죠. 일단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뭐냐면 두 직선이 있다. 가계 이등분선. 가계 이등분선이 있다. 두 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두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각은 두 개여서. 이해 갔나?
동그라미 동그라미다. x x다. 따라서 각의 이등분선끼리 이루는 각은 하얀색 이 하얀색 길이의 위치 관계와 상관없이 90도다. 90도다. 이걸 보면 내가 제대로 구했는지 알 수 있다. 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사실 자체를 이용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점과 직선 사이, 점과 직선의 관계. 교과서에서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만 나오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 개념으로서 각의 이등분선까지 했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다 했어요. 정리를 마무리하겠다.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심화가 있는데 심화는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계속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내신을 대비하여 개념을 간략하지만 실전적인 내용들로 정리하였다. 1차 수업과 이번에 한 내용들을 잘 결합해서 머릿속에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정리하세요.